자, 싹 지웠네. 예. 지우면 안 되는 건데 누가 지웠어? 누가? 자, 다시 쓰긴 어렵잖아요. 다리도 아파 죽겠는데. 예. 자, 일단 5절인데 개발행위가 등입니다. 그 등이 두 가지 구역 맞죠? 하나는 개발밀도관리구역, 또 하나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입니다. 그럼 먼저 개발행위가 파트로 가서요. 1번 끌고 내려가 보세요. 그럼 과연 우리 일반 국민들이 몇 가지 행위를 하면 개발행위를 보느냐? 그 개발행위 대상입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면 허가 대상이라고 불러요. 허가를 받아야 될 대상이 몇 개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6개가 있습니다. 자, 그 6개인데 그걸 줄여서 밑에 박스를 보시면 한눈에 보기 보이시죠? 예, 그 박스 안에 있는 것들, 그 한눈에 보기 밑에 1, 2, 3, 4, 5가 보일 거예요. 그 행위를 허가대상 개발행위 이렇게 부르시면 돼. 허가대상. 자, 그럼 허가대상 개발행위는 5가지로 정리되어 있지만 1번을 보시면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 설치라고 써 있죠. 자, 2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행위를 나눠서 보면 이제 개발행위는 몇 개가 있냐면 6개가 되는 거예요. 나눠서 세부적으로 보면은. 자, 개발행위 할 때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자, 그럼 보세요. 갑돌이가 본인이 관할하고 있는 토지에다가 자, 개발행위를 한대요. 그럼 예를 들면 건축물을 건축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건축물을 건축하는 행위가 국계법상 개발행위에 들어가죠. 그러고 할 때는 자기 마음대로 건물 지으면 안 되고 미리 행정청 찾아와서 뭘 받아야 되냐면 허가를 받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자, 허가권자가 몇 명입니까? 그러면 당연히 관할구에서 하니까 몇 명? 6명이 되죠. 맨 위부터 보시면 돼요. 그래서 특별시장,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 그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는 좀 이따 보고, 자, 그럼 개발행위 중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시장, 자치도의사, 시장으로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대상 개발행위가 6가지가 있다는 얘기고요. 자, 밑줄 보세요. 다만 도시군기획사업, 거기다 형광색 밑줄 보세요. 자, 도시군기획사업에 의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끝까지 밑줄. 자, 그럼 결론은 이 개발행위가 2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공적 개발과 사적 개발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나눠 보시면 돼. 공적 개발과 사적 개발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공적 개발은 규제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 공적 개발을 규제하기 위해서 만든 게 공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공적 개발의 이름을 써는 거예요, 그다. 그 공적 개발의 이름이 요사업이라는 거죠. 도시군 계획 사업입니다. 그럼 도시군 계획 사업이면 우리가 배웠지만 이게 공적 개발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업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면 이 공적 개발이니까 요거는 허가 받아야 한다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X.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얘기는 허가 받을 필요 없다라고 하시면 돼. 그러면 자, 이 도시군 계획 사업 물어봐요. 많이 물어보거든요, 이거요. 요거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면 무조건 X 하시면 돼요. 본시험 가서. 허가 대상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그럼 결론은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하지 않고 하는 사업이 있죠. 이렇게 물어 본시험이.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하지 않고 하는 사업이면 요 사업이에요. 사적 개발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하지 않고 하는 사업 중에 첫 번째 한눈에 보기 밑에 1번에 건축물의 건축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공작물의 설치. 건축물을 건축하고 공작물을 설치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 자, 이 행위를 갑돌이가 한대. 본인이 갖고 있는 토지 위에다. 자, 이럴 때는 당연히 관할구에장 6명한테 미리 뭘 받아야 돼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게 허가 대상 개발행위 중에 1번이에요. 1번. 그 얘기입니다.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 자, 건축물을 건축해도 되고 공작물을 설치해도 되지만 이 2가지 행위 전부 다 개발행위로 보는 겁니다. 허가 대상으로 보는 겁니다. 따라서 미리 관할구에장 6명한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게 1번에 있는 거고, 2번째는 뭐냐면 자, 토지 형질 변경이라고 써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토지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토지를 자, 이렇게 울퉁불퉁 되어 있으면 여기다 건물 못 짓죠. 그럼 어떤 형태로 바꿔요, 이거를? 평지 형태로 이렇게 바꿀 거 아니에요. 자, 이 행위를 가장 많이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울퉁불퉁 되어 있다 이런 토지들은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건물 못 지니까. 모양을 좀 바꿔줘야 돼요. 그 모양을 바꾸는 거를 형질 변경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형질 변경, 형상을 바꾸는 거니까. 그러면은 여기 있는 토지 요 윗부분을 잘라내고, 자, 잘라낸 토지 부분에 있는 토지를 여기다가 흙을 갖다 쌓아놓고,
여기도 자르고 여기도 갖다 쌓아놓고 이게 이제 절토라 그래. 이거를 절토. 자, 요거는 성토라 그래. 성토. 성토 흙 갖다 쌓는 거니까. 그럼 절토나 성토. 그다음에 이걸 다지는 공사해야 되겠지. 자, 그럼 절토 성토 통해서 이걸 요 모양을 요렇게 바꾸는 거야. 이렇게 평지로. 그리고 나서 이 위에다 건물을 짓는 거지. 건물을 지으려면 먼저 형질 변경이 선행적으로 수반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행위를 우리가 토지에 뭐라고 하냐면 형질 변경인데 네 글자로 줄여서 그냥 형질 변경이라고 부르셔도 됩니다. 그럼 이 행위도 개발 행위예요, 아니에요? 개발 행위로 보는 거예요. 그게 2번에 있는 거예요. 2번. 그럼 우리가 토지의 형질 변경,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라고 써 있어요. 형상이면 모양을 바꾸는 거예요. 울퉁불퉁 돼 있던 원래 모양을 평지로 쑥 바꿔서 개발하겠다라고 해서 형상을 바꾸는 행위를 먼저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맨 끝에 줄 보세요. 자, 맨 끝에 줄에 가면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은 제외. 거기다 밑줄 그어놔야지. 자, 그럼 여기서 이분들이 형질 변경, 개인들이 자 형질 변경하는 목적이 대부분 다 무슨 목적으로 하는 걸까? 이렇게 하는 목적이 뭘까? 딱 봤더니 다 건물 지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가끔 가다가 자, 요 목적도 있대요. 경작, 논을 밭으로 바꾼다 이런 것들. 자, 논을 밭으로 바꾼다. 형질 변경이 필요하죠. 근데 목적이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무슨 목적으로 하는 거죠? 경작. 그렇지, 농사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공법에서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 규제할까 안 할까? 안 하니까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허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런 게 시험에 나오는 거지. 이런 것들은 동그라미 쳐놓고 좀 기억을 하셔야 돼. 그래서 공법이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다 규제하는 건 아니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게 형질 변경이고요. 두 번째 2번에 나와 있는 자 개발행위, 허가 대상 개발행위가 형질 변경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갑니다. 자, 토속 채취라고 써 있죠. 예, 토속 채취는 말 그대로 흙물의 자갈을 채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우리가 이렇게 가보면 산 같은 거 막 깎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들? 예, 그런 것도 있고, 자, 강가 옆에 가면 모래 같은 거 막 채취하는 거 있죠. 그런 행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하는 거 맞죠? 규제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네 글자만 그냥 제목만 보시면 돼. 토속 채취. 자, 그래서 흙, 모래, 자갈, 바위 등의 토속을 채취하는 행위까지 끊으시면 되지. 그 뒤에는 읽지 말고. 다만 이런 거 읽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자, 그럼 토속 채취할 때도 함부로 못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토속 채취라고 하는 행위를 할 때도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자, 토속 채취가 있고 밑으로 내려가서 토지 분할. 분할이라고 하는 것도 쉬워요. 한 필지가 있습니다. 한 필지가 있습니다. 그것도 제목만 밑에 놓으시면 돼. 내용 읽지 말고. 자, 한 필지를 여러분 기획부동산, 요즘 기획부동산 또 활개 많이 치는데 이렇게 한 필지 토지를 이렇게 소규모 필지로 나눠. 두 필지로 나누는 거 쪼개는 거지. 이렇게 쪼개서 자, 분할 행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팔아요. 갑돌이한테, 을순이한테 5천만 원만. 자, 여기다가 5천만 원 주고 사세요. 그럼 나중에 5억 될 겁니다. 이게 거짓말을 칩니다. 근데 여러분 의외로 이거 사는 사람 많아요. 가보지도 않고 사는 사람 많을까 적을까? 엄청나게 많아. 난 그 이해가 안 되는데 산다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가보면 나중에 이렇게 소규모로 필지로 분할되어 있거든요. 혼자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갖고 있어요. 이렇게 같이. 그러면 이 사람은 이 토지를 가서 혼자 이거를 개발할 수 있는 토지가 될까 안 될까? 이거 가지고 뭘 개발해요? 쓸모없는 토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행위 자체를 규제하는 거예요. 분할 자체를. 그래서 이렇게 토지를 분할하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합병해서 늘리는 거는 괜찮아. 그 줄이는 게 분할이거든. 쪼개면 줄어들잖아요, 지금. 자, 이런 것들을 토지 분할이라고 하는데 이런 토지 분할은 규제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다수의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분할이라고 하는 행위는 소규모로 분할하는 걸 말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토지가 돼버린다. 따라서 이런 행위를 하고자 할 때도 미리 이걸 받아야 돼요. 뭘 받아야 돼요?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 자, 그리고 내려가서 5번에 가면 물건을 쌓는 행위. 자, 이걸 우리가 네 글자로 옆에다가 물건 쌓기라고 우리끼리 자, 물건 쌓기 이렇게 줄여서 부르겠습니다. 자, 그 지역은 자, 세 군데 지역이에요. 밑줄 보세요. 녹지 지역, 관리 지역, 자연환경 보전 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울타리 안에 위치하지 아니한 토지의 물건을 동그라미 1개월 이상. 기간은 좀 신경을 써야 돼요. 자, 1개월 이상 쌓아놓은 행위입니다. 그럼 여기는 지금 물건 쌓기는 자, 모든 지역에 해당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도 지역 배웠죠. 자, 그 용도 지역 배운 것 중에서 녹지 지역.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빠진다는 겁니다. 여기는 어차피 개발할 수 있는 토지니까 여기는 규제를 안 합니다. 자, 그러면 자, 녹지지역 보이시죠, 여기? 자, 그럼 녹지지역은 개발이에요, 보전이에요? 보전이지. 여기다 물건을 쌓아놓는 거야. 자, 물건을 1개월 이상. 자, 근데 물건을 어디다 쌓아놓는다고 나오냐면 울타리 안에 위치하지 아니한 토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울타리 안에 위치하지 아니한 토지가 어디예요? 아, 여기 울타리가 이렇게 있으면 울타리 안에 위치하지 아니한 토지니까 바뀌지 어디야? 아, 바뀌지. 그냥 우리가 거기다 보면은 이렇게 쓰면 얼마나 편해, 그죠? 아니 법을 쓸 때 그냥 울타리 밖에다 1개월 이상 쌓아놓으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편해. 근데 이거 있는 척하느냐고 이렇게 하는 거야. 울타리 안에 위치하지 아니한이죠. 괜히 우리만 헷갈려. 그냥 밖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울타리 밖에다가 물건을 쌓아놓는데 몇 개 이상 쌓아놔요? 그러면 1개월 이상 쌓아놓으면 요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1개월 이상, 한 달 이상. 그러니까 녹지역에다 물건을 쌓아놔. 제가 20일 동안만 쌓을 수도 있죠. 허가 안 받아도 돼요. 최소 기간이 몇 개월 이상은 쌓아놔야 되냐? 1개월. 그 지역은 나중에 해도 되니까 일단 녹지지역 등 그러면 되죠. 녹관자라고 하는데, 자, 녹지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다가 물건을 쌓는 겁니다. 기간은 몇 개월 이상? 1개월. 그렇지. 근데 거기에 농림이 없어. 자, 원래 우리가 이제 좀 용도적이 좀 익숙해지시면 녹관농자 이렇게 부르거든요. 녹관농자가 보전지역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자, 여기 만약에 농림지역이 들어가 있으면 농림지역에는 농업활동 합니까? 안 합니까? 농업활동 하죠. 그럼 농업인들이 자, 비료푸대 같은 거 막 쌓아놓겠지. 그런 것까지 규제하면 농사짓는 사람 한 명도 없어져. 그래서 우리가 농림지역은 규제 대상이 아니다가 키워드예요, 사실은. 그래서 세 군데만 들어가는 거예요. 원래는 녹관, 농자 네 군데 다 원래는 규제하는 게 맞아요. 근데 농림지역까지 규제해버리면 농업활동하는 사람 규제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울타리 밖에다가 비료푸대를 1개월 이상 막 쌓아놓는데 농번기 때 그거 규제하겠다. 그럼 농사짓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다 규제 대상이니까. 그래서 요 지역은 빼줬다라고 이해하시면 돼. 보전지역에서 무슨 지역은 빼줬다? 농림은 빼줬다. 그게 포인트니까 그렇게 이제 자 1번부터 5번까지 해당되는 지역에 대해서 자, 그 행위에 대해서 규제하는 걸 개발행위 허가 대상 개발행위 자라고 하면서 정리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허가 대상이 자, 몇 개 있습니까? 6개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건축물의 건축. 개인이 가서 건축물을 건축하게 되면 미리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공작물 설치가 있고, 세 번째는 토지 형질 변경하는 얘기가 있고, 물론 형질 변경 중에서 무슨 목적일 때는 경작을 목적으로 할 때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자, 그리고 나서 토속 채취 있고 토지 분할. 그건 제목만 읽으시면 돼. 자, 그리고 물건 쌓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건 쌓기는 세 군데 지역만 규제한다고 배웠죠. 녹지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농림이 빠져 있잖아요, 지금. 그 이유는 설명드렸고. 자, 그럼 물건을 쌓는 위치가 울타리 밖에다가 기간이 1개월 이상 쌓아놓는다 라고 할 때는 규제를 하는 거예요.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됐고. 자, 끌고 내려가서 2번에 가면 허가 불효 대상이라고 써 있어요. 허가 불효라는 얘기는 자, 허가 대상 개발행위 하는 것 중에서도 자, 라고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허가 받을 필요 없는 경우. 자, 보세요. 그럼 갑돌이가 만약에 이런 건 어때요? 건축물을 건축한대, 갑돌이가. 자, 그럼 건축물을 건축하게 되면 요거 건축물 건축하는 행위는 허가 대상 맞죠? 근데 이분이 이 건축물을 건축하는 행위를 하는 걸 봤더니 자, 태풍이 불어서 날아간 거야, 집이. 건물이. 그래서 재해 복구를 위해서 응급조치한대요. 자, 요 네 글자가 중요한데 자, 아무리 공법이 규제법이라고 하더라도 응급조치까지 규제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그래서 그 밑에 가시면 허가 불효 대상을 하나만 보세요. 동그라미 1번. 그거 하나 확실하게 하는 게 중요해요. 자, 다음에 해당되는 행위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일을 할 수 있다. 그 중에 1번에 보시면 재해복구 재난수를 위한 응급조치. 밑줄 쫙. 응급조치 네 글자. 자, 응급조치는 이제 공법 전체를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공법 전체에서 다른 법에서도 응급조치가 나오거든요. 예를 들면 도시개발법이나 도정법도 응급조치가 나오거든요. 그럴 때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는 지문이 있으면 무조건 X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공법이 규제법이라고 하더라도 응급조치하는 행위까지 규제하진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대신 자, 응급조치를 갑돌이가 했어요. 허가 안 받고 신고는 해야 돼요. 신고. 그래서 다만 보세요. 다만. 자, 가로에 있는 거.
자, 1개월 이내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시장, 자치도시장 운수에게 이를 뭐 해야 된다? 신고. 그러면 국계법상 응급조치는 무슨 대상은 아니지만 허가 대상은 아니지만 신고는 해야 된다라고 대답하시면 되지. 그 신고 기간이 몇 개월입니까? 1개월. 그렇게 하시면 돼. 하나 정확히 하시고 동그라미 2번, 3번은 지금 보는 거 아니고요. 내려가시고 절차로 갑니다. 절차도 편하게 보세요. 자, 그럼 갑돌이가 본인이 갖고 있는 토지에다가 건축물을 건축한대요.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겠다라고 할 때는 미리 허가받는 거 맞죠? 그때 자, 공법은 요식행위예요. 요식행위가 뭐냐면 구두로 하면 절대 안 돼. 구두. 서면으로 해야 돼. 그래서 허가 신청서라고 따로 있어요. 그래서 요걸 작성해서 허가 신청서를 작성해서 요거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6명한테. 제목처럼. 1번에 보시면 허가 신청서 제출이라고 써 있죠. 자, 거기서 체크. 자, 개발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개발 행위에 따른 기반 설치. 기자의 동그라미. 기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자, 그리고 위해 방지. 위자의 동그라미. 환경오염 방지. 환자 동그라미. 경관의 경자 동그라미. 조경의 조자. 조경 등을 한 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개발 행위 권자에게 제출해야 된다. 그럼 여기서 서류 제출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지금 2개 제출하라는 얘기예요. 2개. 하나는 계획서 그리고 허가 신청서 이 2가지를 제출하라는 얘기인데 그 계획서라는 얘기는 이런 얘기잖아요. 간단히 말하면 여기다 건물을 지어요. 자, 건축물 건축하겠대요. 자, 여기다가 뭐 예를 들면은 뭐 하나의 건물 짓는 건 문제가 안 되지만 이렇게 대규모 건물을 짓겠다. 이런 경우도 건물의 건축이니까. 자, 그럼 여러분들이 우리가 대규모 공사를 하면서 자, 건물이 많이 들어오면 뭐가 부족해지죠? 도로라 가는 기반시설이라든가 뭐 공원이라든가 기반시설 많이 부족해지죠. 그러면 개발행위하는 갑돌이가 자, 개발행위하는 규모에 맞게 몇 차선 도로 설치하겠습니다. 기반시설을 몇 차선 도로 확보하겠습니다. 라는 계획서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그렇지. 그때 계획서가 5가지예요. 동그라미 친 거. 5가지 내용이 포함돼야 돼요. 하나는 기반시설을 몇 차선 도로 설치하겠습니다. 라는 것과 위해 방지를 어떻게 설치하겠다. 위해 방지. 자, 그 다음에 환경, 기위 환경조예요. 환경은 어떻게 하겠다? 경관, 조경이죠. 조경. 그러니까 요걸 이제 앞잡아서 되게 많이 할 거예요, 앞으로. 자, 요걸 이제 앞잡아서 계획서의 내용에 포함될 사항이 몇 개 있다? 5가지. 그걸 이제 우리가 앞잡아서 이렇게 불러요. 기위 환경조. 지금부터 좀 습관을 들여놓으면 돼요. 이 5가지 내용이 포함된 계획서가 다 내야 됩니다. 자, 그럼 내려가세요. 자, 그럼 2번에 가면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 그럼 여기서 자, 지금 허가 신청받은 자가 6명 맞죠? 그럼 6명이 검토하겠지 지금. 검토해서 허가를 내줄지 불허가를 할지를 처분해야 돼. 그 기간이 15일이에요. 다시 며칠? 15일. 그래서 보면 동그라미 1번 하나만 보시면 돼. 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시장, 자치도시장 운수는 개발행위허가 신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5일 이내 어차피 처분은 2개밖에 없잖아요. 허가 기준에 맞으면 무슨 처분하고 허가 처분하는 거고 허가 기준에 안 맞으면 무슨 처분해줘? 불허가 처분. 요 기간이 며칠? 15일. 그 15일은 우리가 숫자 나올 수 있거든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 처리하는 기간 정도만 보시면 돼. 자, 그리고 다음 자 넘기세요. 자, 다음 자 넘기면 3번 별표. 자, 제목 뭐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들? 네, 이게 중요해요, 이게. 자,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건데 흐름이에요, 흐름. 지금 보시면 자, 우리가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자가 계획서가 아까 들어갔죠. 계획서가 몇 개 들어갔죠, 여러분들? 요 계획서의 내용이 5개예요. 기위 환경조. 요 5가지 내용이 포함된 계획서를 갖다 냅니다. 계획서. 자, 그럼 예를 들면은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갑돌이 입장에서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도로 같은 걸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갖다 내야 되거든. 내가 이만큼 개발행위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도로가 2차선이니까 2차선 도로 설치하겠습니다. 라는 계획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보시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도로 같은 이런 기반시설을 크게 설치하려고 할까요? 좀 적게 설치하려고 할까? 그렇지, 적게 설치하지.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2차선이 필요하다고 해서 계획서를 냈어. 근데 허가권자가 딱 검토해 보니까 허가권자 입장하고 우리 입장은 다를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자, 2차선까지는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자, 관리청한테 이 도로관리청한테 물으니까 4차선 도로가 필요하대. 자, 그러면 이 허가권자 6명이 갑돌이를 불러.
잠깐 들어오세요 그런단 말이야. 서울특별시장에 잠깐 들어오세요 그런단 말이야. 기분이 좋아 안 좋아? 찜찜해 아침부터. 뭔가 찜찜하고 막 그럽니다. 그럼 가봐요. 자, 불렀으니까 가보겠지. 가봤더니 여기는 허가권자가 뭐라고 하냐면, 자, 지금 이 2차선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4차선 도로 설치하실 거예요? 아니면 불허가 처분 받으실 거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허가권자가. 그럼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실 거야? 불허가 처분 받을 거예요 라고 하고 문 꽝 닫고 나오나? 그건 아니잖아요. 4차선 도로 설치할 겁니다. 오케이 한단 말이에요. 오케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허가권자가 4차선 도로를 설치할 걸 조건으로 허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5글자로 조건부 허가라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파트죠 이게. 그럼 과연 시험에서 논점이 뭐냐? 이 허가권자가 허가를 하는데 조건을 붙이면서 허가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물어봐요. 그럼 당연히 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맨 끝에 있다에 동그라미 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때 허가권자가 조건을 몇 가지 조건 붙일 수 있어요? 그러면 새로 하지 마시고 아까 계획서 올라간 거기에 대해서 5가지에 대해서 조건을 붙일 수 있다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요 5개가 똑같이 나올 거예요 지금. 그러면 첫 번째 기반 설치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조건 붙일 수 있죠. 두 번째는 위해 방지, 세 번째는 환경오염 방지, 네 번째는 경관, 다섯 번째는 조경. 그렇지. 자, 조경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나무를 심겠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갑돌이는 이렇게 산 깎아 놓고 나무를 심겠대. 자, 우리가 토속 채취했잖아 산. 자, 100그루만 심겠다라고 올렸어. 100그루 아직 부족해. 500그루 심으세요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 계획서에 들어가 있는 5가지에 대해서만 조건을 붙이면서 허가할 수 있다니까 조건부 허가의 그 조건은 5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위 환경조 5개 동그라미 또 치시면 돼. 거기서 보시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시장. 자, 자치도의사 시장 호수는 개발의 허가를 하는 경우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 설치, 거기 나와 있는 거 기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기자의 동그라미. 자, 위해 방지가 있고요. 환경오염 방지가 있어요. 경관이 있고 조경이 있습니다. 에 관한 조치를 할 걸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정리. 여기는 뭐 있다 없다가 답이에요. 조건부 허가는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나와 시험에. 무조건 X. 조건을 붙이면서 허가할 수 있다. 좀 구체적으로 물어볼 수 있겠죠. 이때 조건은 몇 가지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죠. 그럼 5가지예요. 그게 연습이 좀 되셔야 돼 앞으로. 앞으로 한 2,000번, 3,000번 더 합니다. 기위, 환경조. 이왕 거 미리 정리해 놓으면 되잖아요. 여러분들. 기위, 환경조.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고 4번, 5번은 지금 보는 거 아니고 놔두시고 자, 끌고 내려가세요. 4번으로 쭉 밑에. 자, 보세요. 여기 보세요. 흐름이 이어지니까. 자, 여기서 지금 허가권자가 갑돌이 불러다 놓고 2차선 말고 4차선 도로 설치하세요라는 조건 붙였나 안 붙였나요? 조건 붙이면서 허가했죠. 그럼 여기 갑돌이가 뭐라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4차선 도로 설치하겠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내준 거잖아 지금. 그래서 조건을 붙이면서 허가를 내준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분이 개인이거든 우리가. 개인이잖아 지금.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어요 여러분들. 분명히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안 할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그럼 이 허가권자가 뭐라 그래요? 그냥 가시지 마시고요. 조기 가서 보증금 좀 예치하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흐름이 이어져야지 지금. 그게 4번이야 4번. 그러니까 중간에 보지 말고 쭉 흐름을 타고 내려가라는 얘기지.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자, 여기서 지금 조건을 붙이면서 허가한 거 맞죠? 그 조건을 이행할 목적으로 일정한 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예치하게 하는 돈의 이름이 5글자로 뭐라 그래요? 이행보증금. 그 이름 자꾸 읽어야지 여러분들. 이행보증금이라 그래요 이거를. 밑에 가면 자 4번입니다. 204페이지 큰 틀의 제목 4번. 개발행위가 이행보증 나오죠? 그 1번에 뭐라고 써있잖아요 여러분들. 이행보증금의 예치라고 써있나요 지금? 그러면 허가권자가 개발행위를 신청한 자한테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조건부 허가를 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 조건을 뭐 할 목적으로? 이행시킬 목적으로. 이행을 안 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보증금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보증금. 믿는 거 못 믿는 거. 못 믿으니까 예치하는 거죠. 그러면 이행보증금. 조건부 허가했을 때 이 조건을 이행시킬 목적으로 만약에 개발행 허가를 신청한 자가 4차선 도로 설치하세요라고 조건을 붙이면서 허가를 내줬는데 조건을 이행을 안 해. 그러면 예치한 돈 있어요 없어요? 이 돈을 가지고 이행을 하면 되잖아요. 그게 이행보증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이행보증금 예치 거기 있는 거 한번 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시장, 자치도지사 시장으로서는 기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유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이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서 개발의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맞습니다. 자, 이름 10번씩 읽어야 돼요. 이때 예치하는 돈, 조건부허가 할 때 예치하는 돈의 이름을 뭐라 그래요? 이행보증금이라 합니다. 자, 하나 물어볼게요. 그러면 보증금이라고 하는 건 못 믿으니까 예치하는 거 맞죠? 국가 예치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지자체 예치 안 하죠? 공공기관, 공공단체 예치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게 써 있는 거야, 맨 끝에. 다만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오른쪽. 자,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얘기는 예치할 필요 없다는 얘기죠. 거기 있잖아, 오른쪽 위에. 국가, 지자체. 그 다음에 2번에 가면 공공기관. 자, 3번에 가면 공공단체 나오죠. 공적 기관이지, 쉽게 말하면. 자, 그럼 결론. 앞으로 공법이 똑같습니다. 자, 5글자. 이행보증금이라고 하는 거는 무조건 누구만 예치해요? 우리들, 못 믿는 우리들만 예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따라서 모든 자가 예치 대상이다 그러면 틀려요. 특히 국가 지자체 있죠? 시험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 이런 건 틀리면 안 돼. 이게 28회 때 재작년, 자, 작년 시험의 답이었어. 지자체한테 예치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 이행보증금이라는 거 개념이 중요한 겁니다. 보증금이라고 하는 건 못 믿으니까 예치하는 거거든요. 그럼 당연히 그러셔야 돼. 당연히 민간만 예치하는 거지 공공은 예치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셔야 돼. 그래서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공공단체는 믿어요, 못 믿어요? 앞으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 공법에서 믿으니까 예치 대상에서 제외된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될 부분이고 그게 논점이니까 논점을 정리하셔야죠. 자, 그러면 자, 갑돌이한테는 민간이니까 예치하게 할 수 있죠. 금액이 나와야지 밑으로 가서. 흐름이 계속 이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럼 얼마를 예치합니까? 그러면 동그라미 1번에 이행보증금 예치 금액이라고 써 있을 거란들. 자, 이거는 20% 이내에서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보세요. 이행보증금의 예치 금액은 기반 설치,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이게 아까 조건부허가 할 때 조건 5가지 아닙니까? 지금 기위, 환경, 조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 안에서 산정하되 총 공사비의 20% 이내에서 예치하도록 한다. 자, 슬러시가 끊어버려요. 조례는 됐고. 자, 그럼 20% 이내. 이건 나중에 뭐 외우셔도 되는데 지금 예치하는 돈의 이름이 뭐예요? 이행보증금. 앞에 이자 있잖아요. 이자. 그거 가지고 외워도 돼요. 새로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20% 이렇게 이내에서 예치하게 할 수 있다. 뭐 1년 내내 요구하는데 이거 못 읽는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지금 우리가 예치하는 돈 그 이름을 알면 숫자가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얼마 예치하냐? 앞에 이자 있다. 총 공사비의 20% 이내가 맞다. 이렇게 대답만 하고 오시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밑에 동그라미 2번 갑니다. 예치 방법. 자, 우리가 지난주에 설명드릴 때 머니가 나오면 이거 머니 맞죠? 무조건 원칙이 뭐라 그랬죠? 현금이에요. 그럼 여기도 현금입니다. 현금. 자, 현금으로 납입을 합니다. 자, 근데 이행보증서 등으로 가름할 수 있다. 그러면 원칙은 뭐지만? 현금이지만 보증서로 가름할 수 있다. 대신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 자, 3번에 가면 반환 나와요. 반환. 자, 이행보증금은 준공검사 받은 때 즉시 반환. 그럼 보세요. 여러분 준공검사가 무슨 뜻이에요? 자, 갑돌이가 개발행위 허가를 개발행위 하겠다고 해서 허가 받았죠 지금. 자, 그럼 허가 받으면 공사 들어갔겠지. 공사 끝났어 안 끝났어요? 공사 끝나면 허가 받은 내용대로 공사가 끝났는지 확인 검사 받는 게 맨 마지막 단계가 준공검사 여러분들. 그럼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흐름만 이해하세요 간단히. 자, 이 허가권자가 갑돌이한테 허가를 내주면서 2차선 도로 말고 4차선 도로 설치하세요 라는 조건을 붙였나요 안 붙였나요? 붙였죠. 그럼 이 갑돌이가 2차선 말고 몇 차선 도로 설치해야 돼요? 4차선 도로 설치했어 지금. 그래서 완공이 됐어. 그 준공검사 받았어. 그럼 이 돈 써먹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돌려줘야지. 그 얘기잖아 지금. 그럼 뭘 받으면 준공검사 받으면 즉시 반환 이런 것들은 어려운 게 아니라 이해를 하시면 돼. 접근할 때. 외우는 거 자꾸 하지 말고 왜 그런지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내려가서 위반자. 자, 위반자는 더 쉬워요. 자, 보세요 여기. 자, 여기 토지 형질 변경 행위를 한대요 갑돌이가.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원래 형질 변경 하려면 허가 받아야 됩니까? 받을 필요 없습니까? 받고 해야 되죠. 근데 안 받고 할 수도 있지. 안 받고 할 수도 있지.
그럼 이자는 위반한 자 맞죠? 맞아요. 허가 받고 해야 되는데 허가 안 받고 하면 위반한 자 맞죠? 그럼 행정청이 관할구장 6명이 이분한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렇지.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동그라미 1번에 원상회복 명령이라고 하는 부분에 밑적어 놓으시면 돼. 맨 끝에 있다의 동그라미. 위반한 자니까 당연히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분이 자 원상회복 명령을 받았어요. 원상태로 돌려놔라 라고 명령을 받았는데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 그럼 대집행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것도 제목만 밑적어 놓으시면 돼. 행정청에 가서 대신 자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됐고요. 자 그리고 이제 눈 깜빡 5번 제목 밑줄 준공검사. 제가 이제 앞으로 눈 깜빡하세요 그러면 이게 공사 다 끝났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자 공사 끝났는데 몇 가지 행위하고 나서 공사 끝났죠 우리가? 자 어려운 거 아니고 자 다시 한번 자꾸 연결을 시켜보면 건축물 건축했죠. 개발행위 했잖아 개발행위. 개발행위가 아까 6개였잖아요. 자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 변경, 자 토석 채취, 토지 분할, 그 다음에 물건 쌓기 있었죠 아까. 그 행위를 다 끝낸 거예요. 그럼 준공검사 받으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준공검사 누구한테 받을까요? 6명한테 받는 게 맞죠. 자 보세요 거기. 다음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는 개발행위를 완료한 때, 그럼 개발행위 완료했다는 얘기는 공사 끝냈다는 얘기입니다. 완료한 때는 국토교통부령을 정하는 바에 따라서 6명,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시장, 자치도시장, 시장군수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써있고 다음 자 넘기시면 자 206페이지 가세요. 거기 보시면 뭔가 허해요. 자 206페이지 맨 위를 보면은 박스 안에 개발행위 중에 일부가 빠져 있어 지금. 자 1번에 가서 볼게요. 1번에 보시면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보이죠? 2번에 가면 토지에 뭐 보이시죠? 형질 변경 보이고 3번은 토속 채취 보이시죠? 두 개가 없어. 두 개가 없다. 이게 여기서 키워드예요. 그 두 개가 뭐냐면 요게 하나 없어요. 토지 분할 없잖아 지금. 써봐 한번요. 써보세요. 토지 분할. 이거는 준공검사 대상이 아닙니다 이런 뜻이에요. 준공검사 받을 필요 없습니다. 아니 토지를 분할하는 행위가 그 자체가 완성된 행위잖아 우리가. 뭘 가서 검사를 받아. 토지 분할하면 그 자체가 끝난 행위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물건 쌓기가 있어. 물건 쌓기 하나 써보세요. 자 물건 쌓기도 준공검사 받을 필요 없는 거지 이것도. 물건을 5m 쌓아놨어. 자 준공검사 받으래. 눈이 왔어. 3cm 쌓였어. 그러면 어떻게 해? 눈 다 털어내고 다시 준공검사 받으세요 이렇게 하는 거야. 또 그 다음날 가서 눈 털어내고 이제 준공검사 받으러 가. 그 다음에 바람이 불어가지고 3cm 깎였어. 못 받아.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준공검사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총 개발행위가 6가지 개발행위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4개만 준공검사 대상입니다. 시험에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이거 토지분할 특히 많이 나와요. 토지분할 끝나면 준공검사 받아야 한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X 하셔야 돼. 자 준공검사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 그래서 우리가 총 6개 개발행위 중에서 몇 가지만 4가지만 준공검사 대상이고 2가지는 준공검사 대상이 아닙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2가지가 뭐예요? 토지 분할과 물건 쌓기 이런 것들 가볍게 보셔야 돼. 이런 것들은 지금 기초과정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윤곽을 좀 프레임을 잡는 게 좋습니다. 됐고요. 자 6번에 가서 개발행위과의 제한이 있습니다. 개발행위과 제한. 자 개발행위 제한에다 동그라미 치시죠. 자 그 개발행위과 제한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설명드릴게요. 그 내용을 다 외우긴 좀 어렵고 여러분 현재. 자 여기서 갑돌이가 본인이 갖고 있는 토지에다가 개발행위를 한대요. 뭐 형질 변경도 막 하고 토속 채취도 하고 막 한대요. 하겠대요. 근데 바로 옆에 문화재가 있어. 문화재. 자 문화재가 있어요. 자 그럼 요 문화재가 있고 그 문화재 바로 옆에서 갑돌이가 본인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개발행위를 하겠대요. 자 그러면 여러분 공법은 갑돌이가 하는 개발행위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문화재 보호가 중요합니까? 문화재가 훨씬 더 중요한 거 맞죠? 그럼 일정 기간 동안 갑돌이한테 개발행위 하지 마세요 라고 제한할 수 있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면 개발행위 허가 제한이라 그래요. 허가 안 내주겠다라고 제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 제한을 100년, 200년 동안 제한할 수 있을까 없을까? 안 돼요. 그래 기간이 중요해요. 기간이. 그래서 그 기간을 연결만 시키세요. 외우지 말고. 자 보세요 거기. 자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의사, 시장군수,
거기 놔둬. 거기 밑줄 긋지 말고. 여기는 누가 제한합니까? 이런 거 안 물어봐요. 기간이 중요해요.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도시군관리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인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밑줄 3년 이내 기간 동안 개발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기간이 나왔습니다. 3년 이내. 다만 다음에 3번부터 5번. 그럼 여기 밑에 박스 보시면 자 박스 안에 번호가 1, 2, 3, 4, 5 보이시죠? 거기서 3, 4, 5를 동그라미 치시면 돼. 3번, 4번, 5번. 자 3번부터 5번까지 해당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인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차례만 2년 이내 동그라미 쳐야죠. 기간 동안 연장할 수 있다. 연장의 동그라미. 자 그러면 자 거기 개발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이 총 몇 군데 지역이 있죠 지금? 5군데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을 개발 행위가 제한 대상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자 이 제한 대상 기간이 지금 몇 년이면 5년이에요. 5군데는. 5군데는 자 5군데는 3년 이내 기간 동안 다 뭐 할 수 있어요? 제한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연장할 수 있다가 5군데 전부가 아니라 3, 4, 5만 연장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연장 기간이 몇 년이었죠 지금? 2년 동안 2년 범위 내에서만 연장할 수 있다는 얘기는 1번, 2번은 연장이 안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1, 2번을 묶으세요. 그 옆에다 쓰세요. 연장 X 이렇게. 개발행위에 관한 제한할 수 있지만 연장 안 됩니다. 그 여러분 3, 4, 5를 묶으세요. 3, 4, 5 묶어서 자 연장 동그라미 쳐놔요.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그 연장이 되는 지역이 있고 안 되는 지역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보시면 대상 지역을 가만히 보시면 자 1번에 녹지 지역이나 계획관리 지역이 보여요. 자 지역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녹지나 계획관리 지역이 있는데 그 뒤에 수목의 동그라미. 수목 500년 된 나무가 막 자라고 있대요. 자 그리고 조수류의 동그라미. 겨울철새가 와서 서식활동하고 있습니다.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지역 딱 하나 더 밑줄 우량농지. 자 우량농지가 있으면 자 지금 우리가 밑줄 긋은 게 3군데입니다. 500년의 나무 수목이 자라고 있다. 조수류가 서식하고 있다. 우량농지가 있다. 느낌 찾아보세요. 개발해야 됩니까? 보존해야 됩니까? 보존이에요. 따라서 그 안에서는 개발행위 하지 마세요. 허가 안 내줍니다. 라고 제한할 수 있어요. 다만 연장이 안 돼요. 다시 뭐가 안 돼요? 연장이 안 돼요. 여기는 최장 기간이 몇 년일까?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는 3년이 된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연장이 안 되니까 3년이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자, 더 깊이 생각하지 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역이 좀 전에 설명드린 거 여러분들. 자, 두 군데만 동그라미 치면 되죠. 개발행위로 인해서 개발행위의 동그라미, 주변에 환경, 경관, 미관, 문화재의 동그라미. 문화재가 손상될 우려가 있대요. 그럼 이건 문화재가 중요하냐 공법상, 개발행위가 중요하냐. 당연히 공법상 중요한 건 문화재다. 그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 개발행위를 뭐 할 수 있다?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연장할 수는 없다라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지역도 최장, 행정청이 규제하는데 최장 규제할 수 있는 기간이 몇 년이라고 물어보면 3년.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여기는 그거 말고는 안 물어보니까요. 그렇게 대답하시면 되고. 그다음 밑에는 3, 4, 5번이 있죠,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 자, 3번이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까지 밑줄. 자, 그럼 여기는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도시군 관리계획은 행정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 맞죠? 행정청이 계획을 막 수립하고 있어. 자, 그러면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니까 수립한 이후의 기준을 가지고 허가 내주겠다는 얘기죠. 근데 이 행정계획은 계획을 수립하는 기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여기부터는 행정계획은 오래 걸리니까 연장할 수 있다고 대답하셔야 돼. 그럼 연장할 수 있다는 얘기는 최장 기간이 원래는 몇 년이었죠? 3년이었는데 연장이 되죠? 2년이잖아 지금. 연장 기간이 2년이니까. 그러면 합치면 몇 년? 5년. 5년 되는 거 지금. 그러면 3번, 4번, 5번은 연장이 되니까 최장 기간. 다시 무슨 기간이요? 최장 기간을 몇 년으로 하시면 되냐면 5년으로 하시면 돼. 그렇지 이렇게. 자, 나머지 4번은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정된 지역이 있고 5번은 기반시설 부담으로 지정된 지역인데 그건 제목만 읽으시면 돼. 왜냐면 이건 기반시설 부담은 좀 이따 배우고 다시 와야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방금 전에 배운 지구 단위 계획은 공적 개발이에요, 사적 개발이에요? 공적 개발 중이니까 개인들이 가서 먼저 건물 지으면 돼, 안 돼요? 안 되잖아. 개발 행위가 제한할 수 있다. 제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연장도 할 수
있다. 그럼 최초로 제한이 3년이잖아, 여러분들. 연장이 몇 년이니까? 2년이니까 합치면 최장 기한은 5년이 되는 적이 세 군데가 되는 거죠. 그 세 군데를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시험장 가서. 그게 3번, 4번, 5번입니다. 거기까지 정리하시고 마무리하시면 돼요. 이거를 우리가 개발행위 허가에 뭐라 그래요? 제한. 됐습니다. 자, 오른쪽 가세요. 자, 207페이지 이제 두 가지 구역만 하고 마무리하시면 돼요. 자, 이번에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 설치. 자, 먼저 1번 요 구역 나오네. 개발행위 허가 등에서 등이 뭐였죠? 아까 우리가? 자, 개발행위 허가 등에서 등이 두 군데 구역이었죠. 네, 이건 개념만 잡으시면 돼요. 자, 등이 바로 두 군데 구역인데 하나는 뭐예요? 이름부터 하세요. 이름부터. 지금 1번에 있는 207페이지 맨 위에 자, 1번에 개발밀도 관리구역입니다. 자, 여기서 등이 바로 개발밀도 관리구역 하나 있고 자, 그럼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일단 소속이 어디냐? 이용파트입니다. 자, 개발행위 허가 등 자체가 이용파트 맞죠? 네, 국토에 대해서 먼저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그 계획에 맞게 토지를 뭐 해야 된다? 이용. 그러면 이게 개발행위 허가와 연결되어 있는 내용이잖아요, 지금. 그러면 자, 유추를 해볼 수 있을까, 우리가? 이 개발밀도 관리구역을 누가 지정할까요, 여러분들? 아직 유추는 잘 안 되겠죠, 그죠? 그럼 이렇게 다시 한번 해볼게요. 개발행위 할 때 허가를 몇 명한테 가서 받아야 돼요? 그 6명이 개발행위를 관할하고 있는 행정처 맞죠? 거기는 6명이 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밀도 관리구역도 지정권자가 몇 명이다? 6명. 자, 그럼 개발행위 파트는 다 6명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관할구역장. 자, 그럼 이 구역은 개발행위로 인해서 보세요. 이런 지역이에요. 도로가 있어요, 도로가. 자, 도로가 있고 구도심지 가면 되게 많습니다. 이 지역이 주거지역입니다. 자, 상업적입니다. 용도적이. 공업적입니다. 세 군데 지역이에요. 그럼 여러분 주거지역, 상업적, 공업적이면 현재 이 지역 개발 가능한 지역입니까? 보전지역입니까? 개발 가능한 지역이니까 건물 다 지어놨을까요, 옆에다? 그럼요. 건물부터 짓죠. 주택 짓고 상가 짓고 공장 다 지어놨죠, 여기다. 자, 근데 80년대 개발한 지역 같은 경우는 그나마 80년대 정도는 뭐 자동차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개발 행위를 해도 차가 안 막혔어, 이렇게. 근데 90년대 넘어오면서 차가 두세 배 늘어났단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그러면 지금 이게 점점 더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건물을 지으면 자동차, 인구가 유입되면서 자동차가 많아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기존에는 5분 만에 딱 가던 길이 자, 지금은 30분이 걸리는 거예요. 그만큼 도로가 부족해지는 겁니다. 기반시설이 부족합니다. 그러면은 행정청이 뭘 해주면 될까요, 여기를? 지금 기반시설 도로가 부족하면 넓혀주면 되잖아요. 간단한 거 아닌가 지금? 도로 넓혀주면 되잖아, 부족하면. 넓혀주려고 가봤더니 뭐가 다 있어요? 건물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넓혀줄 때 이걸 수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특히 상가 건물 같은 게 이렇게 있으면 이게 엄청난 보상금이 들어갑니다. 그 행정청이 이 보상금이 너무너무 들어가니까 여기 그냥 포기해. 도로 넓히는 거 포기해. 그럼 우리가 기반 설치가 곤란하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야. 곤란하다. 어렵다. 그래서 여기는 더 이상 건물만 못 짓게 규제하는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면 건물이 자꾸 들어오면 자동차가 더 많아지면서 도로가 더 부족해지니까 악화되는 것만 막겠다라고 지정한 구역의 이름을 말합니다. 그 구역의 이름을 뭐라 그래요? 그래요. 10번씩 읽으셔야 돼, 이름. 여기는 개발밀도 관리가 친해져야 돼. 매년 나와, 시험에. 작년도 나왔잖아요, 여러분들. 매년 나오면 어떻게 돼? 매년 맞추면 되지. 그죠? 네, 아주 어려운 건 아니니까요. 그럼 여기는 이 단어를 먼저 머릿속에 팍 집어넣어야 돼, 곤란하다. 기반 설치가 곤란하다. 그래서 더 이상 여기는 주상공이니까 사람들이 개발행위 할 거 아니에요. 자, 빈 공간이 있으면 다 건물을 막 지으려고 할 겁니다. 자, 보세요. 자, 원래 지을 수 있는 규모가 10층이에요, 여기가. 근데 개발밀도 관리구역을 지정해버리면 딱 50%, 5층밖에 못 짓게 만들어. 그럼 다른 사람은 10층 올렸는데 내가 지금 여기 들어가서 건물 지으려면 5층밖에 못 지어. 그죠? 예. 그럼 수익성이 떨어지죠, 지금. 건물 지어요, 안 지어요? 안 지어요. 그럼 이거를 가지고 규모를 가지고 자, 규모를 줄이는 거예요. 건축할 수 있는 규모를 줄여주면은 건물을 안 짓게 됩니다. 수익성이 떨어지니까. 그럼 이 규모는 건폐율 가지고 규모를 규제하는 거 맞나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하나 더. 용적률을 강화한다고 할까요? 완화한다고 할까요? 그래요. 이것도 작년에 나온 거예요, 그대로. 완화, 강화 이렇게
둘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면 X예요. 요 단어에 동그라미 쳐야죠. 강화하면 건물의 규모가 커지나요, 줄어드나요? 조금해지잖아요. 그럼 수익성이 떨어지니까 건물 안 짓게 되지. 그 목적으로 정한 구역 이름을 뭐라 그런다?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라고 한다. 개념이 중요해요. 개념이.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자, 지정권자 밑에 있는 거 중요한 겁니다. 자, 일단 지정권자는 6명 확인하시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시장, 자치도의사, 시장군수는 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의 개발행위로 인해서 기반설의 처리, 공급, 수용 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 설치가 어떻다고요? 곤란 동그라미. 다른 단어 하지 말고 곤란만 동그라미 치세요. 그럼 도로 넓히기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지정 기준, 절차 됐어요. 이거 패스. 4번으로 곧바로 가세요. 그럼 여기를 자 보세요. 4번으로 가시면 여기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 지역이죠?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은 기반 설치가 곤란한 상태에 있는 지역이니까 4번의 결론을 내리셔야 돼요. 그럼 이 지역을 뭘로 지정했냐면 개발 밀도 관리 구역으로 6명이 지정했죠. 그럼 효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정 목적이. 그럼 대답을 하셔야지. 여기는 건물을 못 짓는 지역으로 바뀌는 지역이잖아요. 그 못 짓는 방법이 여기 써 있잖아요. 여기. 건폐 용적률을 어떻게 한다? 강화 적용한다. 그래서 4번으로 곧바로 내려가서 보셔도 됩니다. 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시장, 자치도지사, 시장군수는 개발밀도 관리구역 안에서는 대통령을 정하는 범위 안에서 거기다 밑줄 그어야 돼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어떻게 한다고요? 강화에 동그라미를 쳐야지. 강화. 건폐율 용적률을 강화 적용하면 건물의 규모가 줄어들겠지. 이렇게 작아지겠죠. 그럼 수익성이 떨어지죠. 그럼 사람들이 건물을 지어 안 지어? 안 지어. 이게 소극적 규제하는 거야. 그 구역으로 지정하는 구역의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요. 개발밀도 관리구역입니다 라고 대답하시고 하나 더 2번 내려가서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 나오죠. 여러분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개발밀도 관리구역 외의지역에다 지정하는 거예요. 다시 개발밀도 관리구역 외의지역에다 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배운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건폐율 용적률을 강화하는 지역 맞죠? 도로 넓히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지역이에요. 여기는 그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도로 설치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지역 외의지역이라는 얘기잖아 지금. 그럼 보세요.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가 어떤 지역이냐면 자, 그린벨트로 묶였어요 오늘. 개발장으로 묶였습니다. 근데 딱 오늘 국장이 여기를 해제시켰어. 개발장으로 지정된 지역이 해제가 된 거예요. 그럼 개발이 안 되는 지역에서 개발하는 지역으로 바뀐 거 맞죠? 그럼 여기는 기반 설치하기가 충분합니까? 가능합니까? 어렵습니까? 이런 지역에다 지정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보세요. 자, 오늘 그린벨트에서 해제가 되면 개인들은 개발하는 지역으로 바뀌었으니까 도로부터 설치해요? 아니면 자기 토지 위에다가 건물부터 지어요? 그럼 건물부터 짓는 거야. 우리들은 다. 그냥 행정처이 그냥 방치하면 여기다 갑돌이 순위병들이 다 건물 지을 거냐 이렇게. 그럼 나중에 도로 넓히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지는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우선권을 건물 짓지 못하게 막아버려. 일단 개발행위를 제한해버려. 자, 분명히 그린벨트가 해제됐다라고 하더라도 우선권을 행정처가 갖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를 기반시설 부담으로 딱 묶어버리면 개인들이 건물을 못 지어 일정 기간 동안. 그러면 이걸 왜 건물을 못 짓게 하느냐? 행정청이 들어가서요. 뭘 먼저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요. 기반시설 여기는 설치하는 게 목적이에요. 이렇게 넓혀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 기반시설에 맞게 옆에 건물 지을 수 있나 없나? 이게 목적이에요. 이 목적으로 지정하는 구역의 이름이 무슨 구역이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입니다. 이름 알아야 되고 목적 알아면 되죠.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개발밀도 관리구역 외의지역에다 지정하는 구역의 이름 기반시설 부담구역 맞죠? 예. 그럼 이거 누가 지정해요? 그래요. 6명 되잖아 우리. 그럼 새로 외울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지정 대상을 보세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시장, 자치도의사, 시장군수는 다음에 해당되는 지역에 대해서 기반시설 부담으로 지정해야 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한 장 넘겨보시죠. 저 대상 지역을 보시면 박스가 있는데 1, 2번 묶으세요. 1, 2번. 3번은 지금 보지 말고 1, 2번. 지금 말씀드린 게 딱 나와요. 여기는 완화되는 지역이에요. 다. 완화라는 단어만 동그라미 치시면 돼. 자, 1번 볼까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의 제정 개정으로 인해서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된 지역이라고 써 있죠. 법이 바뀌어서 완화된다는 얘기입니다. 법이 바뀌면 원래 개발 못하는 지역에서 개발 가능한 지역으로 바뀌었죠. 지금 완화되는 지역. 자, 두 번째,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 등이 변경돼서 원래 용도지역이 농림이었어. 근데 상업지로 바뀐 거예요. 그럼 개발이 안 되는 지역에서 개발 가능한 지역으로 바뀌었죠. 그럼 행위 제한이 강화됩니까? 완화됩니까? 완화되는 지역 완화의 동그라미 완화. 해제되거나 완화된다.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완화라는 단어가 딱 나오면 돼요. 그럼 1번, 2번에 공통점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지금 뭐가 된다? 완화된다. 원인이 뭐든 상관없다. 완화가 된다. 그럼 그린벨트에서 해제가 돼서 완화가 됐잖아 지금. 그럼 이 지역은 충분히 기반 설치가 가능하죠. 가능하니까 행정청이 그냥 놀지 말고 기반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기 위해서 해당 지역에 대해서 무슨 구역으로 기반시설 부당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때 기반시설 부당으로 지정하는 자가 몇 명? 6명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절차 이런 거 됐고 그 다음에 3번 밑줄. 자, 3번하고 4번까지 밑줄 놓으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 3번에 가면 제목 한번 읽어보세요. 제목 뭐라고 써 있어요? 그렇죠. 기반 설치 계획을 수립하래요. 자, 여기서 어려운 건 아니고 자, 지금 여기 관할회장 6명이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A라는 지역에다 기반시설 부당으로 지정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잖아요. 그럼 기반시설 부당으로 지정하는 목적이 요거 설치하는 거 요거 뭐 설치하는 거? 기반시설 설치하는 게 목적이죠. 그러면 A라는 지역에 대해서 기반시설 부당으로 지정하게 되면 어디다가 몇 차선 도로 설치하고 어디다 자 공원 설치하고 어디다 학교 설치하겠다는 계획이 필요하죠. 그때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보세요. 1단계로 뭘 지정하고 나서 기반시설 부당으로 지정하면 놀고 있지 말고 어디다가 몇 차선 도로 설치하겠다. 어디다가 공원 설치하겠다. 자 어디다 녹지공간 설치하겠다. 이런 계획을 수립하라는 얘기예요. 그때 수립하는 계획 이름이 써 있는 거예요. 그때 계획 이름이 뭐예요?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는 거야. 그 다음 단계가요. 그 여기는 순서를 잡으시면 돼. 여기도 계획을 먼저 수립하는 게 아니라 구역을 먼저 지정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했죠. 그러면 기반시설 계획을 그 다음에 수립하는 거잖아요. 이때 수립하는 기간이 1년이에요. 1년. 다시 몇 년? 1년. 자, 뭐 1년. 요 숫자 동그라미 쳐놓고 이것도 한 3,000번 들어요. 그냥 수업 시간에 앉아 있기만 하면 돼. 앉아서 졸든가 뭐 하든가 자꾸 들어야 돼. 딱 1년 주는 거야 기간을 법에서. 자, 근데 1년 지났습니다. 근데 1년이 된 날까지 수립을 안 했어요. 만약에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요 글자가 또 나와요. 다음 날이 또 나와요. 이 구역은 사라지는 거예요. 해제가 되는 거예요. 해제는 실효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해제된 것으로 본다. 요거. 그래서 1년 동그라미 다음 달 동그라미 연결되어 있을 겁니다. 밑에 가면 자 그럼 거기 보시면 자 3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시장, 자치도지사 시장 우수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된 경우 그럼 현재 A라는 지역이 뭘로 지정이 됐죠? 기반시설 부담이 지정된 상태에서는 그 다음 단계로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 다음 단계가 설치계획 수립한 다음에 이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해서 도시군관리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왜 도시군관리계획에 반영해야 될까? 자, 이건 뭐 이용 파트, 계획 파트 이걸 떠나서 반영을 도시군관리계획에 할 수밖에 없는 게 출발점이 지금 기반시설 어디다 설치하겠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지금? 그럼 기반시설 설치하려면 도시군관리를 미리 결정한 다음에 설치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무슨 계획에 반영하는 거냐면 도시군관리계획에 반영하는 게 맞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 그래서 1단계 보세요. 1단계 무슨 구역이 지정됐죠? 정리를 하고 해야 되니까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이 됐죠. 그럼 두 번째 단계는 기반시설 계획을 수립해야 되죠. 그리고 나서 이 기반시설 설치를 어디다 하겠다라는 계획이 수립되면 그거를 도시군 관리계획에 반영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자 내려가서 4번 끌고 내려가 보세요. 제가 4번까지 다 설명드린 건데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해제 의제 보이시죠? 예, 해제 동그라미. 자 해제 의제라고 들어보셨나? 의제 여러분들? 의제는 여러분 민법 시간에 간주 배우셨죠? 간주. 그거가 똑같은 말이에요. 의제가 뭐냐면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돼. 근데 안 거쳐도 거친 걸로 본다. 그럼 요건 이제 한글로 하면은 의제는 이렇게 끝나는 단어가 나오는 거야. 본다.
이렇게 끝나면 이걸 이제 한자로 의제라고 표현하는 건데 일단 뭐 의제에 대한 개념은 이렇게 끝난다 이렇게만 간단히 정리하시면 될 것 같은데 보세요.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고시된 날 지정고시로부터 그러면 자 A라는 구역에 대해서 오늘 기반시설 부담으로 지정고시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이 1년 이 되는 날까지 기반시설 체계를 수립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써 있어요. 설명 다 드린 겁니다. 1년이 되는 날이 언제? 다음 날.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은 뭐가 된 것으로 본다? 해제. 그렇지. 해제는 실효하고 똑같은 말이거든요. 반드시 앞에 다음 날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그리고 1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준다는 거죠. 1년. 그런데 그런 숫자들은 나중에도 충분하니까 그렇게 정리하고 마무리하시면 돼. 여기까지. 자, 3번에 있는 기반시설 지명은 지금 보지 않아도 됩니다. 자, 여기까지만 정리하시고 국계법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이용 파트 끝 하신 다음에 잠깐 휴식하신 다음에 다음 시간에 214페이지 가면 도시개발법 나오죠?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잠깐 쉬가겠습니다.